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77화 북해 빈궁주 금미빙정 담대용 두 번째 이야기. 류지혁과 담대영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신교와 북해 빈궁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 지금은 전국 파롱등이 본격적으로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서로 격돌하여 격변을 일으키는 등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천지풍파의 시대였다. 두 사람은 이 중원의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대영은 아직 그의 방문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니 그는 류지혁의 능력을 직접 본인의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북해의 빈궁에서 온 무리가 이곳 10만대산 종산 신교 본산에 온 지도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담대영은 류지혁에게 무공시험을 제안했다. 유 대종사, 우리 사이의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나는 당신의 무공을 직접 경험하고 싶소. 당신의 열양기공은 많은 이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지만 나는 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소. 류지혁은 담대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담대영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의 결의와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좋소. 담궁주,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소. 우리의 무공을 통해 서로의 힘을 확인하고 신뢰를 더욱 쌓아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시간이고 뜻하지 않게 신교의 많은 공무가 기다리고 있으니 저녁 시간에 만마대전 지하 연무장에서 연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젊은 대종사께서 이 큰 신교를 이끄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이해하오. 그러면 저녁 시간에 따로 사람을 보내시면 그를 따르도록 하겠소. 담대영은 저녁에 신교 대종사 류지혁과의 대결을 기대하는 것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자와 무공 대결을 생각하니 금빙천하공의 공력이 일어나 경맥을 따라 돌았으며 그의 입에서 강력한 한기가 나와서 입김이 나왔으니 허허, 이곳 10만대사는 사시사철 여름날 따스한 기온이건만. 지혁은 북해빈궁주 담대영의 입을 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류지혁은 담대영과의 무공 대결을 저녁으로 약속한 후 신교 만마전으로 향했다. 만마전은 신교의 중심으로 중요한 회의와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다. 오늘은 원로원과 장로원, 그리고 12마가 중 3명의 가주와 함께 중요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류지혁이 만마전에 도착하자 원로원의 대원로를 비롯한 원로들, 장로원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종천마가, 구마마가, 뇌전마가의 가주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그들은 류지혁의 도착을 기다리며 각각의 자리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다. 대종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대원로가 류지혁을 환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류지혁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다. 오늘 우리는 신교의 미래와 중원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파롱이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격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류지혁이 말을 꺼내자 원로들과 가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우리는 중원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북해 빈궁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담대영 궁주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교의 중책에 있는 그대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대원로가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다. 지혁은 눈짓하며 대원로가 말하도록 했으며 대종사님, 북해 빈궁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신중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대종사님, 구마마가의 가주가 덧붙였다. 북해 빈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의 협력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있는 북해의 위치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현재 그곳은 예맥 쪽의 영토가 아닙니까?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류지혁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구마가주의 말에 잠시 고민하였고 그는 잠시 후 무거운 입을 열었다. 저도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영 공주와의 무공 대결을 통해 그의 능력과 그가 진정으로 우리 신교와 연합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전마가의 가주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종사님, 담대영 공주의 능력은 이미 중원에서 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금빙천하공은 그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무공입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혈가를 제압하실 때 보인 신의와 천인대전을 통해 보여주신 열량기공이라면 대종사께서는 충분히 그와 대등하게 대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천마가의 가주도 동의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대종사님, 우리는 당신의 신의와 판단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우리 신교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류지혁은 가주들의 지지를 느끼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있을 담대영 공주와의 무공 대결을 통해 그의 능력과 진정성을 확인한 후 우리는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전국 파룽이의 패권 다툼으로부터 신교의 교도와 전 국민에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류지혁과 신교의 주요 인사들은 협력 방안과 중원 평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그들은 신교의 힘을 결집하여 중원의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새로운 대종사를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어디를 가든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나라이든 간에 새로운 지도자나 새로운 인물을 늘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십만대산 종산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마가는 새로운 대종사를 옹립하였고 이제 안정의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보기에 그런 것이고 신교 내부에는 류지혁의 출신 배경과 그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 특히 종천의 가주 적상천과 화령호 교원 신여전의 대신녀는 류지혁이 예맥 쪽 출신이라는 사실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적상천과 대신녀는 호교원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은 류지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허허, 세상 믿을 사람이 하나 없는가. 지혁을 죽이려던 인물이 신교 4대 호법 중 북마여 전대 대종사의 최종병기인 사만비의 적상천, 마화를 최측근에서 보필했던 종천의 가주 적상천이니 말이다. 대신요, 류지혁이 예맥 쪽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 신교의 전통과 맞지 않습니다. 이 예맥 쪽은 우리 신교의 교리보다 그들의 조상의 신앙을 따른 제천인식을 버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가 대종사로서 우리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적상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적가주. 우리는 류지혁을 제거하고 신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대신녀께서는 보관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전 신교의 대종사였던 모량수 구양태적을 지키던 호위 중 한 명인
마살무적 겸 현하천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는 구양태적 대종사님께 충성을 다했던 인물로 우리 신규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혈마공자 편에 섰던 것 같은데 그가 혈마공자 편에 서려던 것을 내가 설득했지요. 그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잠적한 인물로 보였지만 사실 우리 화룡호교원 은밀한 처소에서 생활했어요. 아, 그렇다면 대신녀께서 추천하시면 그가 제격입니다. 나와 같은 삼원비인이 말입니다. 그의 실력만큼은 확실합니다. 적상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아요. 우리는 현하천을 불러들여 유지역을 제거하는 계획을 실행하겠어요. 그가 신규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적상천과 대신녀는 즉시로 은밀히 현하천에게 연락을 취했다. 현하천은 과거 구양태적을 지키던 사만비 중 하나로 그의 실전 무공은 신교 내에서도 최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암살법은 신화와도 같은 실력으로 예술적인 경지여 최종병기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는 본인의 판단으로 신교를 바로잡기 위해 적상천과 대신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류지혁은 저녁 시간이 다가와 담대용과 대결하기 위해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다. 날은 점차 어두워지고 현하천은 신교의 만마전에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빠르고 은밀했다. 그는 류지혁의 처소로 향하며 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본인의 내력을 격하게 끌어올렸으니 류지혁은 이미 담대영과의 무공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신교 내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처소 내실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었고 현하천은 그 어둠 속에서 그의 목표를 향해 접근했다. 유지혁 대종사, 그대는 화무시 비룡이오. 그대의 화려함은 여기가 끝이오. 현하천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찢어놓으며 류지혁을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류지혁은 이미 그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조용히 일어나 현하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의 신형은 부드럽게 보보를 밟고 있었으니 누구냐? 어둠이 찾아오니 나를 찾는 것을 봐서 좋은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류지혁은 내실에서 호련히 보보를 밟으며 차분하게 물었다. 허? 귀신인가? 현하천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신비롭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신형은 지혁의 눈에 매우 흐릿하게 보였으니 흡사 이 흐릿한 신형은 분명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았으니 하지만 지혁은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에서 짙은 마귀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메우기 시작했다. 나는 마살무적 겸 현하천이오. 그대를 제거하기 위해 왔소. 현하천이 냉정하게 말했다. 류지혁은 그의 말에 웃음을 지었다. 나를 제거한다고? 난 그대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신교의 대종사, 나 류지혁은 누구에게도 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흥! 나의 암암미 종보는 전대 대종사조차 무시 못할 절기 중의 절기구나. 그대 한 사람 이교도의 죽음으로 우리 신교는 평화를 되찾을 것이고 대종가의 마화님이 대종사의 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신여정과 종천이 원하는 것이지. 뭐라? 대신녀와 적상천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는데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터질 듯 감돌았다. 이때 류지혁은 자신의 경력을 끌어올리며 현하천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현하천 역시 그의 음흉하고 강력한 기운을 발산하며 신형이 흐릿하더니 내실에서 사라졌는데 허허, 막강한 기운이 류지혁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충돌은 마치 천둥이 울리는 듯한 강력한 소리와 함께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일격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무공은 절대적이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그들의 기운에 의해 파괴되었다. 류지혁의 열양기공은 마치 태양의 열기처럼 강렬했고 현하천의 공격은 차가운 응달의 기운처럼 예리하고 매서웠다. 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졌는데 현하천은 그의 절기인 무적천기를 펼치며 류지혁에게 부드럽지만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운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세상 어떠한 것도 자를 듯한 기세를 뿜어내며 류지혁을 향해 날아갔다. 류지혁은 이를 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호신강기로 받아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며 주위는 순식간에 빗무리가 맺히며 밝아졌다. 류지혁은 본인의 절정, 절기인 무극천 혼공을 사용하여 현하천을 몰아붙였다. 그의 공격은 폭풍처럼 강력했고 현하천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류지혁의 무공,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색 연기, 희대의 마벽강은 태산처럼 강력했고 현하천은 점점 더 밀려나기 시작했다. 현하천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반격했지만 그가 사용하는 무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으니 오직 하늘의 천신장이 펼치는 무국대도 극천의 무공이지 않은가. 류지혁의 강력한 일격은 거센 파도와 같이 마살무적 겸 현하천을 덮쳤고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이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으며 문을 부숴버리고 내실박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류지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기운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너무나 어이없는 눈빛이었고 그의 눈동자는 매우 심하게 흔들렸으며 허허, 그의 두 눈에 이미 삼도천의 잔상이 맺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현하천은 숨을 거두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런 전대 대종사의 절대 최종병기가 이렇게 어이없고 하찮은 미물과도 같은 삶으로 마감하다니. 류지혁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내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는 지면에서 신형을 띄워서 호련히 나라와 현하천의 시신 앞에 내려선다. 또한 그는 시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신교의 대종사는 나, 류지혁이다. 누구도 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구나. 대신여와 적상천. 그들이 보내준 살수도 이제 나를 막을 수는 없다. 류지혁은 신교의 중심에서 그의 권위를 굳건히 지켜냈다. 이제 그는 담대용과의 무공 대결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하지만 그의 걸음이 왠지 불편해 보였고 그의 허벅지는 핏물이 베어져 있었다. 지혁은 신교 만마대전의 지하 연무장으로 이동했다. 이 연무장은 평소 대종사를 지키는 호위무사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주변은 견고한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신교의 주요 인물들과 북해 빈궁의 일행들은 이미 자리에 배석했고 지하 연무장으로 들어오는 신교 대종사 류지혁을 지켜보는 가운데 담대용은 연무장의 중앙에 서 있었다. 이에 지혁은 그곳 중앙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담대용 앞에 섰으니 담대용은 빈궁의 정복을 입은 채 매우 차가운 기운을 발산하며 준비를 마쳤다. 류지혁 역시 그의 강력한 열양기공을 발산하며 대결을 준비했다. 드디어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며 연무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준비되었소, 담공주. 류지혁이 물었다. 그렇소, 류 대종사. 그러면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강력한 기운을 서로에게 발산했다. 류지혁의 열양기공은 본인의 신형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으며 태양의 열기처럼 강렬했고 담대영의 금빙천화공은 얼음처럼 차갑고 매우 날카로웠다. 그래서 이를 관전하던 신교의 고위층과 북해 빈궁의 요인 중 무공이 높은 이들은 궁주의 무공에 내심 놀랐으니 그의 내기로 인해
조금 멀리 떨어진 구경꾼들의 팔뚝 솜털을 일제히 일어나게 했는데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며 파공성이 울렸고 지하 연무장의 공기는 마치 찢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때 류지혁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몸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담대용을 향해 돌진했다. 역시 그의 무보는 여의 팔보간섬의 선보를 밟았고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양기공은 마치 불꽃처럼 강렬했으니 담대용은 이를 피하지 않고 받아냈다. 역시 담대용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빙천화공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막강한 기막이 형성되어 류지혁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충돌은 마치 천둥이 울리는 듯한 강력한 소리와 함께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며 부딪혔다. 주변의 모든 것이 이들의 기운에 의해 파괴되었다. 류지혁의 열양기공은 마치 태양의 열기처럼 강렬했고 담대용의 금빙천화공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류지혁은 그의 진산절기인 무극천 홍공을 펼치며 담대용을 몰아갔다. 그의 공격은 폭풍처럼 강력했고 또한 담대용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담대용은 그의 절기인 빙화천공을 펼치며 류지혁의 공격을 받아내고 반격을 가했다. 담대용의 신형에서 사방팔방에서 음한의 진기가 튀어나와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지역 또한 빈궁주가 점한 팔방에 8개의 빗무리가 튀어나가 응대했으며 두 사람의 기운이 강력하게 충돌하며 주위가 일순간 강렬한 빛으로 물들였다. 담대용은 그의 금빙천화공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고 그의 공격은 마치 얼음송곳처럼 예리한 여러 개 병기의 모양이 류지혁을 향해 날아갔다. 류지혁은 이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쌍수를 급하게 휘저었고 그의 쌍수에서 흘러나온 열양기공의 경력은 붉은색 방패가 되어 빈궁주의 살수를 받아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며 마치 불과 얼음이 서로를 융합하는 듯한 강렬한 기운이 연무장을 뒤덮을 뿐 아니라 주변으로 물방울이 튀겼으니 허허, 용호상박의 대결이란 말인가. 강력하군요. 하지만 나는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오. 류지혁은 속으로 빈궁주 담대용의 무공과 그의 신의에 내심 감탄했으나 다시 한번 그의 단전에서 진기를 끌어올렸다. 그의 열양기공은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무극천 홍공을 한층 더 강화하며 담대용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그의 공격은 마치 태양의 폭발처럼 강렬했으며 이에 담대용은 이를 간신히 막아내며 지면에서 주르륵 밀려났다. 이후 담대용은 그의 모든 힘을 다해 반격했다. 그의 금빙천화공은 마치 얼음들로 이뤄진 폭풍처럼 강렬했고 빠르게 류지혁을 향해 쇄도했다. 류지혁은 이를 피하지 않았으니 그의 신형에서 격발한 열양기공으로 여유있게 받아내며 다시 한번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허허,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며 마치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강력한 소리와 진동이 이제야 석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또한 잠시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어졌다. 그들의 무공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며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류지혁의 열양기공은 태양의 열기처럼 끊임없이 강력하게 타오르며 담대용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담대용은 그의 금빙천화공으로 최선을 다해 막아내려 했지만 점점 더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당금 9주 21천 중 사극천에 속한 담대용의 내가 공부에서 나오는 막대한 내공력을 뛰어넘을 수 있더란 말인가. 하지만 지혁은 무극천에서 얻은 막강한 공력으로 담대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으니 이를 관전하는 무리가 없더라면 이 같은 상황을 말로 전할 때 강호에서 믿을 수 있는 인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아무튼 으악! 담대용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반격했지만
류지혁의 강력한 일격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땅에 털썩 떨어졌다. 담대영은 두 눈이 충혈되어 크게 떠졌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류지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막강한 내공력의 진기가 더는 이어지지 않아 힘없이 손을 내리고 말았다. 담공주, 당신의 뛰어난 무의를 인정하오. 그러나 이 대결은 내가 이겼소. 류지혁은 그의 손을 내밀어 담대영을 일으켜 세웠다. 담대영은 패배를 인정하며 류지혁의 손을 잡아 일어난다. 류 대종사, 당신의 강력한 무공의 경의를 표하오. 나는 당신과의 협력을 깊이 약속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신교와 북해 빈궁 간의 협력을 다짐했다. 그리고 담대영은 본인 딸아이의 치료를 맡기기로 했다. 류 대종사, 내가 늙음하게 얻은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기경팔맥이 막혀 태어났는데 북해 인근에 살고 있는 예맥 쪽 용한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아이의 병명이 바로 구음절맥이라 했소. 이 구음절맥은 태어날 때부터 양기는 점점 부족하여 말라가고 오직 몸속에서 음기가 폭발할 듯 기승을 부리다가 나이 20이 되기 전에 음기로 인해 폭주하여 죽게 되는 시한부 질병이라 하였소. 이런. 그래서 이곳 10만 대산까지 오셨던 것이요? 역시 류 대종사는 매우 지혜로운 인물이요. 나는 천하의 사신을 보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열양기공의 무인을 찾아 헤맸소. 오직 방법은 하나요. 열양기공의 강력한 무공을 가진 자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절맥을 이어주고 막힌 기경팔맥을 뚫어주는 방법 외에는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말이요. 그리고 아이에게 열양강기를 일부 나누어 주는 것. 그렇다면? 그렇소. 얼마 전 북해의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곳 10만 대산 종산에 새로 등극을 준비하는 신임 대종사가 이전 대종사를 뛰어넘는 무의를 가진 자로 열양기공을 사용한다는 소식이었소. 그래서 나는 만사를 뒤로하고 이렇게 그대와 그대의 식솔 앞에 서 있는 것이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열양강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지요? 물론이외다. 아이의 청백지신에 해를 입더라도 아이의 생명 앞에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소. 빈공주 담대영이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군. 역시 자식의 죽음 앞에는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더란 말인가. 류지혁은 두 눈이 불타고 있는 담대영의 눈빛을 보고 부모의 마음에 크나큰 감동이 되었다. 그는 연에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부모, 물론 연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무극담로에서 큰 기연을 얻은 후 본인이 예맥 쪽의 후예라는 사실을 각성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의 부모라고 여겼던 인물들은 비록 연에서 살았지만 과거 초에 수춘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주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이곳 송강현 10만 대산으로 오기 전 수춘의 맹주 백리세가의 몸을 의탁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을. 아무튼 지혁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생면부지에 놓인 이유로 본인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아비의 마음 앞에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빈공주님의 따님에 대한 치료는 잠시 나중에 상의하고 싶소. 우선 나는 이곳에 오기 직전 살수의 공격을 받았소. 빈공주는 눈동자가 흔들렸으며 지혁을 위아래로 훑고는 지혁의 다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우측 다리에 핏물이 깊게 배이고 있었으니
아니, 류 대종사는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 나와 대결을 하였단 말이오? 그렇다. 지금 지역의 다리는 마살무적겸의 공격으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북해 빈공주 담대영과 대결하면서 부상이 더욱 악화되어 피가 멈추지 않고 더욱 많은 핏물을 뿜어내어 그의 의복을 적시는 것이었다. 중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우선 신교의 문호를 정리해야 할 것 같소. 지역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시선의 끝은 지하 연무장의 중심 보좌에 앉은 대신녀와 그 옆에 앉은 종천의 가주를 보며 두 눈에서 짙은 마기가 폭발하듯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잠시 황금색 이체가 스치고 지나갔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